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요새 댓글들을 보면은 제 머리에 대해서 되게 자연인이다, 뭐 머리에 성게를 달았다 약간 이런 코멘트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이 카메라 화면을 진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물론 오늘도 신경 안 쓰고 준비도 안 하고 내용에만 집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댓글 보니까 되게 재밌어서 오늘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다시 시장의 주목이 매크로로 돌아섰죠. 이 전주까지만 해도 사실 실적 발표가 메인 얘기들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매크로로 시장에 관심이 돌아섰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특정 세그먼트들, 암호화폐나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이 주요 은행들이 힘들어하면서 이 은행주 전체를 끌어내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 얘기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월의 메시지는 긴장 풀지 말라는 거죠.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3월에 다시 빅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물론 2월 CPI 다음 주 다다음 주 동안 나오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긴 하겠지만 1월달 수준으로 계속 물가가 나온다면은 빅스텝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침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빅스텝 한다는 시장 전망이 엄청 빠르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바로 대세 뷰로 그날부터 변했고, 그 차트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 2월 달에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나타낸 이제 포워드 금리, 그다음에 이 까만색 선이 파월 발언 직전, 파란색 선이 파월 발언 직후죠.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올라가고 있고, 그 말은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한 주간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파월이 말한 대로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 고용지표는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 노동시장도 탄탄한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실업자 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요거는 증시 참가자 입장에서 안도할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상 떡밥을 풀기엔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현금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대세 뷰이긴 합니다. 요 설문 결과가 뭐냐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올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현금 들고 있는 게 포지티브다 라고 하는 게 3분의 2, 그 다음에 현금 들고 있으면은 수익률 깎아먹는다는 게 3분의 1, Cash is not trash anymore 라는 이제 메시지가 시장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바이든은 증세한 발표를 했죠. 부자들 돈 더 뜯어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맨날 미국은 이제 부채 한도, 부채 상한 얘기 나오고, 빚이 너무 많다,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된다, 예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바이든 스탠스는 계속해서 증세죠. 부자 증세고, 이 중에서도 뭐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실현 이익이랑 장기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거. 특히 미실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현이 안 된 이익인데 그럼 손실나면 메꿔줄 거냐라고 했을 때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장기 투자 수익 같은 경우도 사실 세율을 감면해주면 감면해줘야지 이거를 늘린다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되게 힘든 전략이긴 합니다. 공화당에선 당연히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고, 법인세율도 미친듯이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경쟁력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법인들을 다 미국 내로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이중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더 크게 안 올리고 25bp 인상하는 걸로 계속 유지를 했고, 캐나다는 동결 케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요국 중에 첫 동결을 했는데 미국은 이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리긴 할 것 같은 분위기죠. 유럽은 당연히 더 오랫동안 따라갈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바뀐다 그래도 당분간은 완화 정책 펼 것 같은 분위기죠. 적자 폭이 지금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폭으로 나왔는데 요게 어떻게 뒤집히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하기엔 좀 슬픈 얘기죠. 이제 글로벌 조류 독감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면서 계란 부족 사태가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더 부족해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족 사태 일어나니까 일본에서는 이 100대 레스토랑 체인 중에 18개가 계란 들어간 메뉴를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계란 들어간 메뉴를 빼버리면은 이런 식당 체인들에서는 되게 가성비 메뉴들을 많이 빼는 격이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트들은 이 경기 침체가 그래서 오냐 안 오냐를 나타낸 건데, 크레딧과 에쿼티 간의 스프레드, 이 회사채 이 부도 위험과 이 에쿼티,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때 각종 금융 위기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지티브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게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다들 간만 보는 모습, 아무도 제대로 된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오른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폭이 전망에 녹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장기 금리는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있는,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유동성 조건은 악화가 되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만큼 크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침체의 신호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실리는 차트긴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를 했죠. 이거 보시면은 30년 만에 제일 낮은 보수적 수치고, 보통 중국은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했는데 8% 제시할 때도 더블 디짓 성장을 못한다고?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걱정을 했잖아요. 2022년만 해도 사실 5.5%까지 이미 성장률 목표가 내려왔었고 현실은 3%밖에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걸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목표 꿈을 파는 것보다 그러면서 양회 참석자 명단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정권의 비호를 받는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 인터넷 기업들은 많이 빠지고 창업자들이 많이 빠지고 반도체랑 전기차 기업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다이다이 뜨고 있는 산업에서의 이 밀어줌이 더 크게 있을 것 같고 이 자국 내에서 사용이 강한 이런 비즈니스들은 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경기 부양 같은 경우에는 효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부동산 경기 반등 신호가 나왔고 홍콩이 반등 신호라는 거는 사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좀 리딩 인디케이터 정도라고 좀 보여요. 왜냐면은 부자들이 홍콩에 집을 많이 사니까 여기서 어쨌든 반등 신호가 보이면은 본토에도 좀 더 빠른 반등 신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 면적 자체도 거래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은행들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오히려 유동성 더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돈 더 풀 계획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서 이 과학기술부 재편하고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겠다. 내용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제재하는 내용들이죠. 첨단 기술 중국에 팔지 말아라. 데이터 안보 중국 계속 지키고 싶은 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한테 회계장부 달라.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직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마침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했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ASML인데 이 ASML에서 최첨단 장비를 반도체 공장들에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반도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법안이 입법되고 나면은 수출 규제 적용이 되는데 그거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회로를 찾고 있긴 하죠. 그래서 직접 중국 본토로 사온다기보다는 해외 자회사로 산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들한테서 어쨌든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모든 서버를 운영하고 하진 않을 테니까 자기들이 직접 안 사더라도 요런 데 통해 가지고 뭔가 뭐 파트너십 해가지고 뒷단에서 수혜를 받는 식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재라는 게 사실 앞에서 막더라도 뒤에서 숨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으니까 계속 요런 꼼수들도 나타나긴 할 것 같고 이 중국 소비 자체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는 아직까지는 지표상으로도 덜 올라온 모습 CPI가 1%밖에 안 늘었죠. 기대치보다도 훨씬 낮았고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주가가 다 빠졌는데 소비가 아직까지 못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거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양을 위해서 이커머스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을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JD에서 보조금 엄청난 돈에 곳간에 있는 돈에 엄청 큰 부분을 그냥 보조금을 앞으로 뿌리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중국 이커머스 2위 이상은 무조건 계속 잡겠다라는 식으로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진 압박이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면 시작이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회사들의 영업 환경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걱정에 이커머스 회사들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 또 중국 양회에서도 이런 회사들은 이제 주목 못 받고 있죠. 정권에서 밀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조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이커머스나 이런 IT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이 반도체, 전기차 같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회사들이 더 클 것 같은 분위기고요. AI 챗봇 관련해서는 제일 큰 회사인 오픈 AI가 잘 나가니까 두 번째로 큰 스타빌리티 AI도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죠. 그래서 4 빌리언 기업 가치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 이미지 제작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셀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랑 아예 협업을 해서 그 챗 GPT 기능을 심어서 아인슈타인 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협업 툴이니까 본인들이 인수를 했던 이 슬랙 같은 경우에도 슬랙은 채팅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AI 챗봇 기능 또다시 녹여 넣겠다라고 얘기하고 요런 데 투자하는 펀드도 만들 정도로 생태계 만드는 데 진심이고 요 챗 GPT발 경쟁을 어쨌든 심화시킨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3월 16일 날 AI 데이를 개최를 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 그런 선언을 했고 중국에서는 메이투한 창업자가 이 메이투한 공동 창업했다가 나가서 지금은 AI 스타트업 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회사에다 투자하려고 검토 중이죠. 그래서 여기도 챗 GPT 같은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간 두뇌에다가 칩 심어서 이제 사이보그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뉴럴링크가 이 뇌 감염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일단 인체 실험에는 작년부터 이제 신청했던 인체 실험에서는 이 FDA에서 승인이 안 나서 실험 자체는 미뤄질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경쟁자인 싱크론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인체 실험 승인 받고 좀 더 빨리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간에 되긴 되는데 이 뉴럴링크는 조금 더 밀려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안전성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은행주들을 전반적으로 다 엄청나게 끌어내렸던 사건이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사건이죠. 이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은 사실 역사를 보면은 30년도 더 된 은행이고 기업 대출이 위주인 은행이었는데, 지방은행, 이제 미국엔 지방 중소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은행으로만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크립토, 이제 암호화폐 고객들을 고객으로 받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금을 무지막지하게 이 실버게이트 은행에 맡기고, 그러면 실버게이트 은행은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놓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 같이 망하고 힘들어지면서 뱅크런이 일어났죠. 그래서 돈을 빼가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더 높은 금리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실버게이트 은행은 예대 마진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 손절해서 뱅크런이 안 일어나도록 되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무지막지한 이제 채권들을 팔아야 되니까 손실 내면서도 팔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한 섹터에 몰려있던 이 암호화폐라는 한 섹터에 이제 몰려서 클 때 같이 컸던 은행이 이들의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같이 이제 망해버렸다, 파산을 아예 신청을 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스타트업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던,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던 실리콘밸리 뱅크, 여기는 훨씬 더 유명하죠. 이 SVB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뱅크런 하면서 돈이 부족해지니까 이 2빌리언 규모로 주식 매각한다, 돈 땡기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여기도 위험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실리콘밸리 뱅크고 이 까만 선이 이 실버게이트인데, 실버게이트는 파산 선언했으니까 이제 거의 마이너스 100%까지 왔고, 실리콘밸리 뱅크도 정말 이거 망하는 건가 싶은 수준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와의 이제 은행 거래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혹시나 모를 이런 백파이어들, 암호화폐 고객들이 무슨 뻘짓을 하거나 갑자기 돈을 빼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사건들에 연루된다거나 하는 거를 좀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말고 현금 인출이 가능한 이런 계좌 연동이 끊긴다는 게 영업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 JP모건 말고 다른 은행들이 영업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대장이 빠져나가면은 다 끊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은행을 아예 설립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 규제가 고객 자금을 암호화폐 기업들이 수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말이 수탁이지 이거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돈, FTX 사태가 보여줬듯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 수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형태의 분리가 됐든 규제를 받아서 은행이 관리를 하든 아니면 뭐 디파이에서 하든 어쨌든 좀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은행을 설립을 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죠. 한국에서도 두나무가 뭐 증권사 산다 뭐 이런 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결국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으로 커머스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NFT 장터까지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도 이제 연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버킨백 디자인 갖다가 무단으로 NFT 만들어서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으로 NFT 팔던, 사실 이게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저작권 침해자한테 소송 걸어서 승소를 했는데 이 침해자가 여전히 쌩까고 계속 팔고 있죠, 이 NFT를. 그래가지고 요거를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법원에 판매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팔 생각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런 사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저작권 논란이 있는 이제 큰 사건이 있었고, 무단으로 남의 거 편하게 베껴가라 그러면서 돈 벌면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요게 한 번 더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다시 가격 인하하면서 치킨 게임에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워낙 높은 회사라 여타 전기차 업체들 대비해서도 치킨 게임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회사고,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 상장 그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때려치고 뉴욕 가겠다, 뉴욕에서 돈 땡기는 게 더 낫다 라고 바꿔서 이제 영국에 있는 레귤레이터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죠. 본인들 증시로 들어와서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뉴욕으로 간다고 하니까 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런데 어쨌든 자본시장의 흐름은 영국은 점점 더 잊혀지는 추세고요.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실적이 엄청 좋았죠. 당연히 이제 모두가 예상하긴 했지만 순이익이 2022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4분기부터는 리오프닝 하면서 항공권 예약이나 호텔 예약 엄청 늘었고, 해외여행은 사실 이외에 2023년에 이제 시작이다 할 정도로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색이 지금 2023년 항공편이고, 이 파란선, 연한 파란선이 팬데믹 사태 이전의 항공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까지 이제 항공편 수는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30년간에 처음으로 연간 손실을 걱정을 하고 있죠. 카니에 웨스트라는 미국의 래퍼가 워낙에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본인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런 명품 브랜드들 아니면 소비재 브랜드들과 이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 이름 빌려주면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지라고 해서 이지 부스트도 있고 되게 많은 신발들을 이지 네임으로 팔았었죠, 아디다스가. 근데 카니에 웨스트가 작년에 협업들을 이제 파기를 많이 하고 나서, 아디다스도 여기랑 파기를 하고 나서 이지 브랜드 신발 더 이상 못 팔게 되면서 이제 매출에 타격을 많이 받게 됐고요. 이 정도로 이제 핵심 인플루언서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커졌어요. 파급력이 굉장히 커진 세상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재밌는 사건이 이 셀트리온 창업자분이 복귀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제약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들 M&A도 해야 되고 새로운 전략,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어쨌든 계속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2년 전 은퇴했다가 경영 환경이 너무 급변하는 걸 보면서 돌아와서 다시 좀 총대 매야겠다라고 일단 돌아와서 직접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 CEO들이 떠났다가 이제 팬데믹 끝나고 돌아오는 추세가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긴 하죠. 디즈니 밥 아이거 돌아오고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보다 못한 창업자들이 돌아오는 세상이고,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죠. SM엔터 인수전은 지금 하이브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였다가 카카오가 지금 공개 매수 더 높여서 주당 12만원 하이브가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냥 15만원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다시 뭔가 반격을 하는 듯 하다가 하이브가 그래? 그럼 우리 18만원에 할까? 라는 식으로 요거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건 없으나 이런 식으로 쩐의 전쟁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논한 곳은 SM엔터 주주들이겠죠. 네, 카카오나 하이브 주주들은 좀 빡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쩐의 전쟁에 참여해서 출혈 경쟁을 하는 회사들은 힘들 것 같고, 특히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카카오 직원들, 이제 우리 사주들 들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인수 관련해서 신세계는 오랫동안 이제 검토하다 포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글로벌 회사인 소더비가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서울옥션 사서 진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 부분은 과연 서울옥션이 소더비랑은 이제 한 몸이 돼서 글로벌 회사가 될지 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기준금리도 있지만 물가지표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미국과 유럽의 CPI가 결과적으로 이제 매크로 금리 전망을 흔들게 될 거고, 크게 출렁출렁이는 앞으로 1주, 2주, 메이비 이제 FOMC까지 이번 달에 있으니까 3월 내내 아마 매크로 전망에 휘둘리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